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, 그러니까 올 24일부터 올 30일까지 미 자산 시장을 점검해 보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선 지난 일주일간 시황을 보면 금리가 조금 이슈가 되기는 했는데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.6%까지 돌파한 후에 이틀간 안정되고 있죠. 전체적으로 보면 5월 24일과 비교하면 약 보합 정도 큰 차이는 없어요. 그런데 그 배경에는 이제 5월 PCE 물가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되지요. 약 전년 동기 대비 2.7% 올랐는데 2%대 진입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6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안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나스닥 100은 고점 대비 약 한 4% 조정을 받은 후에 반등을 했는데 고점이 19,000을 일시적으로 넘었죠. 장중에. 종가 기준으로는 약 한 2% 하락했으니까 이것도 약 보합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. 달러 인덱스와 이제 원달러 환율 관계가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달러 인덱스는 약 보합이에요. 5월 24일이 104.65인데 올 31일이 104.57이니까 거의 변동이 없죠. 그런데 이제 약 보합 정도로 변동이 없는데 원달러 환율은 변화가 커요. 올 24일만 하더라도 1360원 안팎이었거든요. 65원, 60원 이 정도였는데 종가가 1384원이니까 달러 인덱스가 보합이면 원달러 환율도 좀 보합이야 좀 정상일 수 있는데 원화 가치가 이제 큰 폭으로 일주일 동안에 1.4%면 크죠. 주식도 아니고 그 환율이 일주일 동안에 1.4% 상승했다는 것은 변동폭이 큽니다. 근데 그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주식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 금요일 말 하루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거의 10억 달러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그 매수,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도 매수를 한 것 같고,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환 시장에 좀 불안한 그 이유들이 여러 개 있어요. 사실은 지금 부채 상한도 은행들은 있을 거고, 왜냐면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그 매도 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,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7월 1일부터 우리 외환시장 거래 시간인데 일종의 그 새벽 2시까지 외환 거래 시간을 연장하죠. 지금은 한 4시 반 되면 끝날 거예요.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좀 높은 편이니까 그래도 원래 들어와서 보면 조금 높아진 정도인데 왜냐면 원래 평균이 1300원이 넘을 거거든요. 그러면 강보합 정도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앞 시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보다는 한국 쪽에 좀 원인이 더 큰 것 같다.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문제도 결국 이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 선거를 앞두고
중국 제재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.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중국이 아시아 쪽에 영향력이 크고 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에 대한 아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또 조금 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중국 기업들은 아시아 시장, 우리나라하고 경쟁 시장인데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렇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에도 문제가 있겠죠. 마진율에도 문제가 있고,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, 외환 시장에도 환율이 올라가면 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출업체는 나쁘지 않는데 대응을 잘 못하면 그것도 악재죠. 여하튼 외환 시장이 조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뭐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. 포유환율연구소는 연초부터 뭐 얘기하고 있었고, 6월까지는 우리 지난해 이제 외채 빌린 게 많아가지고 상한 기간 돌아오는 것도 있고, 또 정시 문제도 있고, 금리 문제도 있고, 뭐 여하튼 복잡합니다. 며칠 전에 환율이 조금 하루에 70원 돌파하니까 그때 58원까지 내려갔을 거예요. 1358원. 그래가 72원으로 올라가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서 뭐 환율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년물 금리 거의 약보합이요. 변화가 없어요, 거의. 그러니까 분석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. 미국이 금리를 올라가지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지고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. 근데 달러 인덱스는 정작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 뭐 경제학 전공자들이니까 또 뭐 대학 교수들이고 이분들이 배운 거는 교과서에서는 금리와 환율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해요. 그것도 기준금리. 근데 기준금리는 동결이잖아요. 미국도 한국도. 근데 시장금리를 가지고 갖다 억지로 깨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한시장 참여들만 혼란스럽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 3년간 금리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 구독자들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최근에 구독 신청을 하신 분은 새로울 수 있겠지만은 약 한 2,000명은 제가 워낙 오랫동안 금리와 환율은 상관관계가 그래 크지 않다.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. 여튼 지난 일주일 동안 시사점 외환시장의 큰 문제가 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 외환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거예요. 왜냐면 우선 주식시장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번 매도하기 시작하면 또 약 한 달간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또 우리나라 정치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앞에서 중국 얘기도 했는데 중국이 아시아나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공략을 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생기죠.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고 또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여튼 그 시사점은 우리 정시와 관련된 외환시장 불안이 우선 당면한 과제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.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.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문제로 봐야 되겠죠. 달러 인덱스 문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진국 문제도 봐야 되고 미국 경제도 봐야 되고 미국 정시도 봐야 되고 봐야 될 거 많아요. 또 우리나라 성장률 문제도 봐야 되고 또 미국 성장률이 1분기에는 안 좋지만은 1분기가 안 좋은 이유는
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. 앞에 뭐 방송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고, 그 다음에 2분기는 뭐 3월부터는 좀 정상화됐거든요. 1, 2월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낮은 것이지 3월만 놓고 보면 별로 나쁘지 않아요. 4월도 나쁘지 않을 거고, 뭐 4월은 뭐 3월보다 보합 정도라고 하더라도 뭐 1분기 대비로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. 또 5월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. 뭐 주가도 오르고, 그 다음에 뭐 금리도 최근에 또 안정되고 있고, 뭐 정시 환경이 별로 나쁘지는 않으니까 뭐 우리나라 정시가 이제 조금 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. 대선이 11월이죠. 그때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.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어요. 뭐 선거를 앞두고 미국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하고 지금 팽팽하니까, 뭐 팽팽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에 밀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 미국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뭐 좋을 거 없죠. 여하튼 전반적으로 보면 시사점은 주식시장은 미국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.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반등 상승 속도는 이제는 많이 느릴 거예요.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, 그 조정받고 뭐 조금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그렇다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, 그 약보합 시장 또 아니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, 채권 시장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4.6에서 4.7이 바닥일 거예요. 또 금리도 안정되고 있어가지고, 참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가지고 별로 채권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다고 6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냐 하면 그것도 부정적이에요. 경제가 아무 문제가 없고, 또 금리가 아직도 2.7%인데 연준 입장에서 이걸 금리 안정이라고 보고, 물가 안정이라고 보고 그 기준금리 인하할 명분은 없어요.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, 외환시장이 또 우리나라 정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